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짧고 불완전한 이야기였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제학술지에 기록되고 미국 공군 정보장교가 직접 검토한 실제 문서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처음 문명을 일군 인류일까요? 우리가 한창 땀 흘려 일하던 1970년대 냉전의 그늘 아래 세계 강대국들은 남극 대륙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 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 아래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출발점에는 500년 전 한 오스만 제국 제독이 양가죽 위에 그려 넣은 기이한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도에서 시작하여 남극 빙하 아래 잠들어 있을지 모를 지구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7가지 단계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7위부터 시작하여 1위로 갈수록 여러분의 숨이 조금씩 멎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7위. 현대 과학이 포착한 이상 징후들. 2018년 에든버러 대학교와 미국 항공우주국 공동연구팀은 남극 서부 빙원 아래에서 거대한 화산 활동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포착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름 약 300km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구의 흔적이었습니다. 같은 해 영국 남극조사단은 빙하 레이더 탐사를 통해 남극 빙하 아래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 높이와 맞먹는 산맥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감버체프 산맥이라 불리는 이 지형은 완전히 얼음 속에 묻혀 있어 지상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유럽 우주국과 나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위성 중력 탐사에서는 남극 빙하 아래 거대한 지하 호수망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보스토크 호수는 면적이 약 1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충청남도 전체 면적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호수는 4km 두께의 빙하 아래 수십만 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존재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호수 안에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생물만 살고 있을까요? 현대 과학의 첨단 장비들이 포착한 이 이상 징후들. 이것이 7위입니다. 그렇다면 6위는 무엇일까요? 6위. 피라미드와 오파츠 빙하 아래 묻힌 구조물들. 2016년 위성 사진 분석가들이 남극 대륙의 빙원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3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극반도 근처에서 포착된 이 구조물들은 각면이 거의 동일한 경사각으로 이루어진 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누나탁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빙하 침식 지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그 규모와 대칭성이 자연 지형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정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남극 오파츠 이야기입니다. 오파츠란 해당 시대나 장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물을 뜻합니다. 남극 빙하코어 연구에서 인류 산업 활동 이전 시기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이상 성분들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과거 문명 활동의 흔적인지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빙하 위에서 발견된 것들이 이 정도라면 빙하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 남극 조약과 금지된 대륙의 탄생. 1959년 12월 1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남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과학적 협력과 비무장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체결된 맥락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조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핵실험 금지와 함께
모든 군사적 활동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남극 대륙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 사상적 적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단 하나의 조약에 동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양국은 각자의 남극 기지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탐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두 강대국을 그토록 빠르게 남극으로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1946년에서 1947년 사이 진행된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이 단순한 기후 연구가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작전에는 약 4,700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한 척, 수십 척의 군함이 동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남극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군사력이 단순한 지도 제작을 위해 동원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함께 봉인한 대륙.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4위로 넘어갑니다. 4위.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와 남극 대륙의 교차점. 기원전 36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두 편의 대화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이 이집트의 사제들로부터 전해진 실제 역사라고 기술했습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대륙으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지녔으며 약 9,000년 전 갑작스러운 지질학적 격변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현대 지질학은 약 11,6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급격한 지구 온난화와 함께 대규모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플라톤이 언급한 연대는 놀랍도록 근접합니다. 역사학자 헵굿 교수의 지각 이동 이론에 따르면 약 12,000년 전 지구의 지각이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현재의 남극 대륙이 극지방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남극은 한때 온화한 기후 아래 위치했던 대륙이었으며 그곳에서 번성했던 문명이 빙하 아래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목한 이유는 3위에서 밝혀집니다. 3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사라진 지식의 계보.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에 설립된 인류 최대의 지식 집적소였습니다. 전성기에는 약 40만에서 70만 권에 달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도서관에는 단순한 문학이나 철학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항해술, 천문학, 지리학 지식이 집약된 해도와 지도들이 대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도서관에서 지구의 둘레를 약 39,375km로 계산해냈습니다. 오늘날 측정값인 40,075km와 불과 2%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원 후 391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수십만 권에 달하는 지식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화재 이전에 이 도서관의 핵심 문서들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행선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군사지도 아카이브였습니다. 피리 레이스가 참고한 고대 해도들이 그곳에서 왔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진 지식의 계보. 그 끝에 2위가 있습니다. 2위. 남극이 녹아있던 시절 지질학이 말하는 충격적인 진실. 남극의 대규모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3,4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을 전후하여 남극의 일부 지역은 비교적 온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극 빙하 코어 샘플 분석 결과 현재 두꺼운 빙하 아래 묻혀있는 지역에 과거 강과 숲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로스 빙붕 아래의 퇴적물에서 약 5,200만 년 전에 아열대성 식물 화분이 추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극이 언제나 지금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피리레이스의 지도 원본을 만든 존재들은 남극이 아직 완전히 얼어붙기 전 그 해안선을 직접 항해하며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질학이 증명한 온난했던 남극. 이것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인 1위로 갑니다. 1위. 피리레이스 지도 500년 전 그려진 얼지 않은 남극. 1513년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 피리레이스는 가젤 가죽 위에 지도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지중해, 아프리카 해안, 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 그 묘사 자체만으로도 당시 기준으로는 경이로운 정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아래쪽, 당시 유럽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지구, 최남단의 거대한 대륙의 해안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극이었습니다. 그것도 얼음에 뒤덮이지 않은 산맥과 강과 해안선이 드러난 남극이었습니다.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인류에게 발견된 것은 1820년의 일입니다. 피리레이스가 이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무려 30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의 실제 지형, 즉 수킬로미터 두께의 빙하 아래에 감춰진 해안선과 산맥의 형태는 1950년대에 들어서야 지진파 탐사와 음파 측정 기술로 비로소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그 지도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1960년 미국 공군 제8정찰 기술부대 사령관 해롤드 G. 올마이어 중령은 피리레이스 지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하나의 공식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묘사된 남극 해안선은 현재 우리가 지진파 탐사를 통해 확인한 빙하 하부 지형과 일치합니다. 이 정도의 정밀도는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올마이어 중령은 단순한 지도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공사진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기술 전문가였으며 그의 서한은 뉴햄프셔 킨 대학의 역사학자 찰스 헵굿 교수에게 보내진 공식 문서였습니다. 헵굿 교수는 당시 자신의 저서 고대 해왕들의 지도를 집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초고를 검토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헵굿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귀하의 가설은 지구 지질학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 진지하게 고려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피리레이스는 어떻게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직접 지도 여백에 기록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 고대 해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즉, 이 지도는 피리레이스 자신이 직접 탐사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자료들을 편집하고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대 해도의 원본은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들이 묘사한 남극의 모습은 빙하기 이전의 남극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13년 가젤 가죽 위에 그려진 지도 한 장. 그것은 단순한 항해사의 기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7위에서 우리는 현대 과학이 포착한 이상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6위에서는 빙하 위에서 발견된 설명 불가한 구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5위에서는 두 강대국이 함께 봉인한 금지된 대륙을 마주했습니다. 4위에서는 플라톤이 전한 사라진 문명의 기억과 마주쳤습니다. 3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어진 지식의 계보를 따라갔습니다. 2위에서는 지질학이 증명한 온난했던 남극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위,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그 지도, 피리레이스의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수천 년 전 우리보다 앞선 지식을 가진 문명이 이 지구 위에 존재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빙하기의 격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지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양피지에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4km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무언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남극 대륙은 오늘도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이 있어 말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며 기억하는 공식 역사가 설명하지 못한 그 어떤 장소나 사건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